플랫폼으로 회의를 하고 수업을 듣고 온라인으로 공연을 즐기며 관객을 만나는 코로나 시대는 그야말로 대면은 하되 접촉은 하지 않는 언택트 시대를 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것이 화두였다면 최근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집합교육을 해서 교육생들을 저희 인재원으로 직접 모시고 교육을 했었거든요. 오프라인 교육 자체가 지금 코로나로 셧다운 현상으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HRD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동안 계속 디지털화가 좀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지금 바뀌고 가속화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적 자원의 교육과 역량 개발을 관리하는 인재개발 현장 역시 변화를 맞았다. 색다른 도전, 언택트 플립 러닝, 포스트 코로나,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인재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먼저 공무원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온라인 실시간 교육 방식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그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각급 교육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이 상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HRD 분야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더불어 변화에 따른 공공인재개발 방향성을 비롯해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교육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모색해 나갔다. 올해 HRD 분야의 최대 화두는 언택트하고 디지털인 것 같습니다. 실시간 원격 강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그러면서도 좀 더 몰입도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더불어서 플립러닝 기반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설계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대면 상황이 상황되고 있는 그 훈련 분야 또한 디지털 마인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인재원 교육혁신의 과제로 공무원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특별 교육 과정을 플립 러닝 방식으로 개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이 디지털 환경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수많은 많은 데이터들을 쌓아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과정이라는 거를 설계를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리터러시 관련 기관이나 협회를 방문해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벤치마킹하고 관련 논문, 기획 기사 등도 꼼꼼하게 살펴봤다. 이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 전문가 구자룡 박사와 만남을 가졌는데 시간대에 버스 배차를 하는 최근에 이 데이터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이용한 의사결정, 정책 개발 이런 데까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플립 러닝은 어떤 교육 방식을 말할까? 거꾸로 학습, 반전 학습이라 일컫는 플립 러닝은 먼저 강의를 듣고 집에서 과제를 하는 기존의 전통 교육 방식과는 반대의 개념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 동영상 등을 통해 사전 학습을 한 후 인재원의 본 교육에서 토의, 토론, 실습 등의 참여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설명해보고 실습해보고 학습 효과의 기억력이 높은 부분만 오프라인으로 하자는 뿐이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보내버리자는 거거든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사전 학습용 영상 콘텐츠인 마이크로 러닝 제작으로 플립 러닝 과정 개발의 첫 단계를 진행했다. 마이크로 러닝은 사전적 해석대로 아주 작은 학습이다. 다시 말해 소비하기 쉬운 한입 크기의 바이트 사이즈, 즉 2분에서 7분 내의 짧은 콘텐츠 중심의 학습을 의미한다. 유튜브 영상을 1위부터 50위까지 놓으면 평균 러닝 시간이 2분 43초 정도거든요. 즉 짧은 영상이 모바일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만 시키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활용하게 만드는데 짧은 영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3분짜리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카톡으로 공유만 해줘도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배웠던 오프라인 교육의 내용을 현장에 돌아가서 일주일 뒤에 영상으로 한 5분짜리로 영상으로
짤막하게만 보내줘도 그동안 학습했던 핵심 내용을 기억하고 활용하는 데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이크로 러닝은 빠른 지식 습득은 물론 현장 활용성이 커 학습 효과가 높다. 마이크로 러닝은 최근에 이제 그 젊은 층들이 갖고 있는 이 영상 매체에 대한 그 이해도 이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학습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가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 리터시 관련되는 부분 역시 영상으로 짧게 제공해 줌으로써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한 10분 안쪽에 영상으로 이제 찍어서 보내드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러닝 학습 단계가 완성되고 플립 러닝의 본 학습인 참여형 오프라인 교육과정 설계를 계획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역시 학습 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했다. 먼저 디지털 환경에 보다 효과적인 방식을 찾기 위해 교육 전문가를 찾았다. 실시간으로 그냥 집어넣는 강의를 계속 한다면 그건 굳이 실시간으로 안 해도 되죠.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그냥 유튜브 링크 하나 걸어주고 그 컨텐츠 설명하는 거에 다른 일타 강사가 한 부분을 설명 링크를 걸어주고 보게 하는 게 낫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며 실시간 쌍방향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자 참여형 수업 방식의 버추얼 클래스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최근에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하고 실시간 쌍방향으로, 그 다음에 회의도 쌍방향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다, 생각보다 이거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고 저 또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버추얼 클래스는 효과적인 성공 포인트가 있다는데, 백파더 보세요. 백종원 씨가 하는 요리 수업, 49명이 모니터에 쫙 나와서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으로 요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 49명은 49명은 요리 초보자들, 인터넷 검색도 할 줄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돌아다니지 못하는 요리 초보자들과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 거죠. 거기에 참여하는 49명은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심지어 백종원 씨도 그 방송을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서도 즐기더라고요. 할 수 있는 바로 교수자와 학습자 간,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충분한 교감, 즉 상호작용이 핵심 포인트. 기존 요리 프로그램이 일방향이라면 백파더 프로그램은 쌍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레시피를 전달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 프로그램은 방송에 출연한 요리 초보분들의 실력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인재원의 교육과정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 리터러시 과정에 백종원의 백파더 운영 방식을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버추얼 클래스를 유사하게 운영한다고 했을 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 운영 담당자가 방송국 PD처럼 교수자, 학습자, 물론 시스템적인 안정성 보안 이런 모든 부분까지 체크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버추얼 클래스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저와 버추얼 클래스룸의 장점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연성, 교수자와 학습자의 시간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든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탄력적인 참가자의 구성, 여러 세대 또는 여러 직급 또는 다양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불러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유용한 툴들을 버추얼 클래스는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비디오 녹화 또는 음성의 녹음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충분한 동기부여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복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웹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상호작용들을 오프라인보다 때에 따라서는 훨씬 더 높은 효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이크로 러닝으로 사전 학습을 하고 버추얼 클래스로 토의, 토론 등 학습자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는 일명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월 만에 언택트 플립 러닝 학습이 탄생했다. 효과적이지만 효율성이 낮은 오프라인 교육과 효율적이지만 상호작용이 없어 학습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러닝 교육의 단점들을 보완해 설계된 언택트 플립 러닝은 비대면을 강조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다. 특히 교육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학습자의 몰입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교육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설계를 마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과정을 버추얼 클래스로 시범 운영하며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효과적인 버추얼 클래스를 위해서는 최적의 온라인 플랫폼을 선정해야 한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구름이를 비롯해 줌, 웹엑스 등 다양하다. 이 중 어떤 플랫폼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 가시성이 확보되는가 여부를 조금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의 편의성들을 고려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상호작용의 기능들을 얼마만큼의 범위에서 제공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기술의 안정성 여부.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기술적인 보안성의 문제인 듯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고자 하는 수업 진행 방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느냐입니다. 다만 보안 정책상 기관 차원에서 플랫폼이 사전에 확정된 경우라면 해당 플랫폼의 기능을 사전에 교수자에게 알려 적절한 수업 방식을 채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버추얼 클래스 전용 교육장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강의용 및 모니터링용 단말기, 대형 모니터, 카메라, 마이크, 헤드샷, 백드롭 등을 교육장에 설치하고 구름이 플랫폼을 적용하여 꼼꼼하게 사전 점검을 마쳤다. 자료 유출 등 보안 사고가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보안에 신경 써야 합니다. 사전에 강사님에게는 대외주의를 요하는 내용은 삼가달라고 요청하고 교육생에게는 강의 내용을 무단으로 녹화,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안내해야 합니다. 또 강의 전에 교육에 사용할 단말기에 백신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최신 보안 패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등 강의 전부터 강의 종료 후까지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 과정을 시작하기 전 사전 리허설 진행이다. 교육 시작 30분 전에 교수자와 학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접속 상태를 점검하고 강의 진행 방식과 플랫폼 활용법 등을 사전에 하나하나 체크하고 공유해야 한다. 교육생 입장 안내를 수업 시간 10분 전으로 했었는데 10분은 교육생이 장치 점검할 시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는 미리 입장하도록 안내를 해서 미리 교육생이 장치 점검 등을 모두 완료하고 정시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만으로는 학습자와의 활발한 소통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수업 중 교수자가 퀴즈나 설문 등을 하기 위해 슬리도, 소크라티브, 헤들렛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네 번째, 온라인 소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적극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슬라이도와 헤들렛 QR코드를 읽으면 URL이 올라왔어요. 간단하게 이 단어로 교수자가 패들렛, 소크라티브, 슬리도 등을 사용할 경우 미리 학습자에게 알려 사전에 본인 단말기나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해야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고요. 사전 리허설 시간에 설치 여부 및 활용법 등을 다시 한번 안내하고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버추얼 클래스는 백파더 프로그램처럼 다이나믹하게 전개되어야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이때 교육 운영 담당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썼는지 안 썼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러닝 PD는 옆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 요소들을 옆에서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학습자들이 일종의 문의사항들을 채팅사항을 통해서 올리거나 뭐 기타 방법을 통해서 불편함을 호소할 때 옆에서 즉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할들을 보통 하게 되죠. 세세한 프로토콜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대충 교수님들한테 맡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일방적으로 강의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렵겠지만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학습자 의견을 이렇게 듣도록 해야 된다. 교육 운영편은 교육 진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고 미디어 장치와 플랫폼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시스템 담당 부서나 플랫폼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학습자의 몰입 유도가 쉽지 않은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몰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된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조장님이십니다. 의견을 일단 한번 여쭙겠습니다. 뒤에는 김태희님이 조장님이세요. 온라인 학습 피로도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40분이나 45분 정도 하고 휴식 시간은 15분에서 20분까지 늘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내용을 그냥 전달하는 식이면 흥미가 떨어지고 교육 효과성도 떨어집니다. 40% 정도는 전달식 강의를 하더라도 60% 정도는 토의, 토론, 퀴즈 풀기, 역할 연기 등 학습자 참여형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분 내지 20분마다 반드시 상호작용들을 넣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교수 설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버추얼 클래스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참여한 학습자 사이에 사전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업 중 수시로 학습자의 기대와 반응을 살피며 교육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여하는 참여자 간의 사전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 서로 모르면은 토론 자체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인사를 하고 상호 교감하는 그런 릴레이션십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능감을 학습자들이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화상 수업을 하다가 참가자가 어떤 질문에 답변을 하거나 발표를 했는데 너무나 잘한 거예요. 자, 1번. 와, 발표 너무 잘했습니다. 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자, 2번. 헐, 발표 다 하신 건가요? 헐, 대박.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반응을 들었을 때 학습자로서 유능감이 더 높아질까요? 잘했다,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거는 평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헐, 대박,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지? 라고 말하는 것은 감탄이라고 합니다. 평가는 이미 벌어진 과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감탄은 이 사람이 미래를 향해서 더 나아가도록 푸시해주는 리액션이 되는 거죠. 그 밖에도 그룹 토의를 진행하는 경우 교수자는 전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룹별 토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개입하여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한다. 누수되는 시간이 없도록 사전에 그룹장을 지정하고 그룹장 주도하에 그라운드 룰 등을 셋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의 진행 규칙을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시간 범위 내에서 그룹별 토의 진행 상황을 살피며 탄력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학습자 관리 및 학습 몰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자료 검토 및 토의 시간을 좀 더 충분히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범 운영을 끝으로 언택트 플립러닝 기반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이 완성되었다. 필요한 기본 지식과 정보는 집이나 이동 시에 마이크로 러닝으로 소화를 하고 버추얼 클래스로 데이터 분석 실습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훈련을 해보니까 과거 집합교육 방식에 비해 훨씬 더 흥미를 갖고 교육 자체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토의, 토론이나 실습 같은 참여형 수업은 버추얼 클래스로 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학습자 참여를 전제로 잘 짜여진 버추얼 학습은 충분히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참여가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같이 좀 내성적인 성격인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하기가 좀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온라인에서는 채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질문을 하기도 더 쉽고 그런 부분에서는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학습자 입장에서 플립러닝 방식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인재원 교육도 향후 교과목 특성이나 학습자 니즈에 따라 온오프 블렌디드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재개발 혁신을 위해 이번 언택트 플립러닝의 기획, 개발, 시범 운영까지 전 과정을 영상과 책자로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뭐라 해야 되나, 새로운 형태 혹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운영 방식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시도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매뉴얼 그럼 우리가 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책에서 바로 이렇게 영상 자료 넘어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 이런 것들은 오픈되면 이제 대학이나 이런 기업이나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한테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그런 시도이고, 실시간 비대면 강의 너무 어렵지 않고 바로 따라할 수 있어요라는 그런 아이디어에 착안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노력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20년 국가인재원은 정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혁신적인 첫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왔고, 그 경험과 노하우를 빠르게 공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비대면 환경에서 교육생들의 학습 몰입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수법을 개발하는 등 공무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대는 변했다. 단순히 비대면 교육을 하는 시스템적인 변화를 떠나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교육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니 위드 코로나 시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오늘도 변화에 가장 먼저 대비하는 선두주자로서 또 한 걸음을 내딛는다.